이, 우, 아, 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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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대당 이준석 최고, 박주민 변호사, 개그맨 강성보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최고는 차가 막힌 모양이네요. 조금 늦게 도착하면 투입하기로 하고요. 네. 아니, 저기, 관용차 없나? 최고위원이면? 에이, 뭐, 평민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예. 버스 타고 온다며요? 그래야 또, 혹시나 많은 분들 보고, 뭐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면 저기, 이준석 최고위원 오기 전에 제가 오늘은 보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보수 아니었어요? 네? 시사 보수. 얘기 시작해보죠. 예. 네. 두 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참 가만히 되네요. 네. 자,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어제 있었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거의 다 봤습니다. 뭐, 늦게까지 볼 필요는 없었는 게, 질문들이 뭐 반복되다 보니까, 예. 크게 뭐 볼 이유는 없었는데, 저는 어제 기자 간담회, 뭐, 저는 그걸 보면서 대략 질문할 게 별로 없구나, 또 답변이 뭐 100%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저건 왜 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그렇게 보고 싶어갖고. 제가 코미디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은 청문회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청문회를 원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말이요.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지 왜 이상한 일들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님들 물어보는데 그들이 썼던 그 수많았던 의혹들 가지수만 한 5천 가지 될 건데 네. 왜 질문은 다 한두 가지로 똑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질문 한 그렇게 종류가 많았는데. 8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초반에 재밌을 것 똑같은 질문 같고. 예. 나중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예. 네, 기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아니요, 생각 저는 들고. 그것도 변명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3시 반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저녁 때도 쉬어서 가면 되고 예. 밤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수를 교체도 된다. 선수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기사를 썼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맞습니다. 전후 관계를 정말 파악한 후에 기사를 쓰는 게 기자잖아요. 예. 그러면 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죠. 빠삭하게 맞습니까? 이름만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처음에 안 왔고, 예, 국회 출입 기자로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후배들만 보낸 거죠, 지금. 젊은 기자들만 왔던데. 예, 뒤에는 아마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기자들 준비 부족했다는 건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 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때 성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예, 이 개인정보 위반인데.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예. 개인 후보자도 사실 문제고 제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한다면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돼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얻은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예. 위법의 소지도 상당히 크고요.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를 제가 상당히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내 시험 거의 다 맞았거든요. 예. 그럼 제가 영어 잘하는 건 못하는 겁니까? 수능 다 맞았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그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내가 영어 잘한다 못한다는 건 주관적인 얘기인데 영어 못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그거를 객관적인 어떤 성적표를 갖고 와가지고 하긴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본인의 허락이 당연히 없었을 텐데. 없죠. 어떻게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은 좀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참 국회의원 하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불러도 안 가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저렇게 뽑아올 수 있고. 에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부를 거예요. 저렇게 조사 열심히 하는데 수사 부르겠죠. 그렇죠?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자라고 그랬는데 박지훈 변호사. 네. 이거를 아니에요. 예. 왜 공익 제보자입니까? 예. 공익 제보자일 수도 없을 뿐더러 둘이 범죄를 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공익으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예. 뭘 입증할 겁니까? 예. 뭔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나를 욕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족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 집 앞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울컥했죠. 이것도 이 취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듣고 이 간담회에서 가장 충격을 먹은 그 순간이었어요. 기자 정신, 윤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고등학생 그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 딸 집에 가서 나와보라고 문을 두드렸다고 얘기 듣고 이제 방송이라 그렇지 정말 혼자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주거 침입죄 정도 좀 의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좀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뭐 성범죄 목적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 많습니다. 예. 들여다보거나 예. 그런 범죄랑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기자일 뿐이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범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밤에 혼자 사는 여성의 오피스텔이나 집에 이렇게 사생활의 어떤 평온을 해치는 행동. 저는 본인들은 뭐 기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자를 탈해쓴 범죄에 가까운 행동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그런 거 될것 CCTV 같아요. 한번 공개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취재 경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겠습니다만은 취재 윤리, 언론 윤리를 우리 언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 들고 강성범 씨가 인사청문회 하는 걸 꼭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불발됐는데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까? 자유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없지만 이준석 최고위원도 자유한국당 책임 더 크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설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막힌 사람 되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얘기를 잘하니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자유한국당 책임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기자 간담회 형식을 취하게 됐고 그 부분이 여러모로 야당한테 불리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내일이라도 열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해야죠. 급하면. 그러니까. 검증해야 되면 해야죠. 안 하잖아요. 이거 웃겨요. 국민들이 하기를 바라는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시간들 다 끌어놓고 지금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는 대통령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매출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4일을 줘버렸어요. 이게 법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법상에 10일 한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6일까지 해라 그랬어요. 6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인 부르고 5일 정도 뭐 소요되니까 그렇다면 7일 날 임명을 하겠다. 대통령이 지금 순방 갔다 돌아온 날이거든요. 7일 날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는 지금 물 건너갔다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최고가 막 도착했으니까. 어서 와요. 예, 박지원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이수 최고위원님.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못한 게 여당 책임이 큽니까? 야당 책임이 큽니까? 당연히 여당 책임이죠. 증인 채택에 반대했잖아요. 좀 봐요.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요 인터넷에서도 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족 건드는 거 부모 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가족을 왜? 근데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예전에 그러면 가족이 한 번도 청문회 출석한 적이 없느냐 그러면은 김항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누나 나왔잖아요. 근데 가족이 나온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 거짓이고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족이랑 얽힌 일이 많은지 사실 조국 후보자가 뭐 의혹이 된 사안에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미 토요일부터 그 딸이나 노모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출석 요구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촌 조카나 아니면 동생에 대해 가지고는 꼭 그래도 의혹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놓고 봤을 때 그래 딸이나 뭐 이런 거야 뭐 가십성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웅동학원이랑 사모펀드에 대해서 오촌 조카랑 동생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착이다. 가족을 계속해서 고집한 거. 그 마지막 날에 이제 포기한 거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어떤 중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을 불러가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족은 당연히 자기 가족 보호하겠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편을 들겠고 만일 본인이
답변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불러서 입증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면 노모하고 아이는 부르지 말자. 자, 그럼 오촌 조카랑 남동생을 부르자. 오촌 조카 외국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없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남동생밖에 못 부른 거잖아요. 지금 채택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여기 대해서 얼마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동생만 하자고 하든가. 그 사람이 안 오면은 그건 과태료 물고 본인이 알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정치적으로 규명 의지에 있어가지고 동생하고 오촌을 못 받아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뭐 가족이라고 퉁쳐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준세호 이번에 좀 현명하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또 좀 실망스러운데 일단은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노림수가 결국 청문회 안 열라고 저러다가 결국은 당한 거라는 생각 안 듭니까? 왜 안 열고 싶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끌어서. 그거 같아요. 청문회 의원들이 하기가 뭐했을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보니 자기는 더 했는데. 아니, 설마 그건 아니고. 저는 안 열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고 안 열었을 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안 열었을 때 이득이 뭐예요? 실익이 만약에 전국을 예를 들어서 야당이 추석 때까지 계속 끌어갈 수 있고 민주당이 많이 끌려간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훨씬 낫죠. 안 하는 거 더 팔 게 없고. 바보가 아니라 임명 강행할 거 알았다면은 그게 실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건 다 알죠, 야당에서. 얼마나 할 줄 알았으면 했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인석책은 어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이번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밖에 공개되지 않은 원내 협상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바가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러면은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5명의 가족 증인을 전부 다 끝까지 고수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리면 한 토요일부터 내부적으로는 그걸 협상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그 중간 지제 예를 들어 5명의 요구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이 먼저 중재안을 내 가지고 그 2명 오촌 조카와 동생 정도는 하자라고 했으면은 민주당이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호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애초에 그걸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잘못은 있어요. 민주당도 잘못은 있는데 더 큰 잘못은 전 야당이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이른 오후였어요. 이른 오후에 이걸 던졌을 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러니까 동생하고 조카만 하자는 거에서 합리적이었으면은, 그때 찬성 의견을 밝히면 돼요. 그런데 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가지고 자유한국당도 예를 들어 거기서 뭐 바른미래당 입장에 빨리 동조를 안 했던 것도 문제겠지만은, 민주당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동조했을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얘기를 턱 안 들은 거죠. 양쪽 당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가 오신환 대표 한 얘기 듣고 진짜 형님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괜찮은데요. 저 오촌 조카랑 동생은 어머니 딸만 아니면 뭐 민주당 입장은 이럴 수 있죠. 원래 8월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 연기돼서 2일, 3일 그것도 이틀간 하면서 9월달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럼 증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 많죠. 누구 예를 들어? 뭐 그거 좋아하는 교수들 다 부르면 되죠. 선생님 교수 다 불러봐요 그냥. 아니 웅동학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웅동학원은 이사진이 전부 다 친족인데 그럼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누굴 부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핑계 저는 그렇게 해서 느껴지기 많아요.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말고도 많을 텐데. 7418님께서 예전 국정원 여성 직원 지갑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고 서 있던 것은 어떻습니까 했는데 국정원 전 여성 직원 불법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조국 따님하고 똑같다고 등재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개인으로 다 단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범죄 현장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국정원 여직원은 공무원입니다. 예. 국가정보원 그래서 범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범죄 현장에 체포도 가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비교합니까? 싶은데 그때 국정원 여직원도 그때 어떤 혐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거기 여성의 모친이 이제 계약한 방이잖아요. 거기가 실제 범죄를 했으니까요. 범행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합니까 그 컴퓨터 그런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다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감금 이런 걸 한 건가요? 뭐 나한테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굳이 따지자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언론의 취재 행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 밤 몇 시에 그렇게 찾아간 게 지금 당연히 10시는 아니고요. 그 예. 언론사 이제 해명들을 보면은 전화도 받지 않고 결국에는 해명에 응하지 않고. 아니 야밤에 찾아간 건 아니죠. 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취재에 이렇게 보세요. 겁니다, 우리 딸애가라고 표현을 자꾸 써서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딸이 국정원 여직원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몇 살이에요? 29살이었어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몰라요. 29살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공무원 아니요, 범법을 저지른 제가 공무원 오하면 안 이렇게 얘기한 게 되고요. 뭐냐면요. 방송에서. 똑같이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 딸애라는 말로 들어가기에는 그 29살이면 독립적으로 아니요. 지금 생활을 나이가 지키는 중요한 게 거야. 아니고 한일이 중요한 아주 거예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다가 이럴 때는 또 감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이거는 전혀 똑같이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건 범죄인 그 지금 상대하는 거고 여기는 아무 관계 없는 아니 사람한테 와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사람이 범죄인인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댓글 달아 걸렸습니까? 아이고 진짜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 국정원 여직원을 현장 체포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죠? 그때 그 체포할 근거가 있으니까 다 가서 뭐요? 경찰이 뭐요? 다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IP 조회했어요? 아니 가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뭘 되게 봐요?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되게 혐의 있었던 걸로 판결나지 않았어요? 그게 결과론적인 예. 거고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시점에서 그럼 그 사람을 강제 수사할 주체는 누가 돼야 됐으며. 그러니까 무언가 국가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고 네. 조국 후보자 딸은 뭔 일을 했길래 그 밤에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아니, 거의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뭐 그러니까 국정원 증거 잡을 게 있어요? 국정원 여직원도 혐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제보를 받고 예. 가가지고 어쨌든 사적 구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였다? 아니 그게 무슨 그게 해명입니까? 아니 그게? 그 경찰이 또 국정원 직원이 경찰을 불렀잖아요. 이를 경찰이 말하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조국 후보 딸하고 그 국정원 직원하고 같이 같은 선상에 보잖아요. 놔버리니까 이 기자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저희들도 그걸 똑같이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생각되는 네, 게 알겠습니다. 이러면 정리해 안 돼요. 주시고요. 각자 의견 정리해 주시고 광고 듣고 와서 한 분씩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만해요.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 광고 들어주세요.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이 질문을 내가 이준석 최고한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1호 신문의 기자 있죠? 예. 친하세요? 김명일 기자입니까? 예. 예.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에 이 최고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예. 물어봤죠. 예.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대답했고.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이 1호 신문 기자가 실제로 물어보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할 때 저희 제보자분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럼 이준석 최고가 제보자가 되는 건가? 아니요, 제보자 따로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보자의 그 대화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캡처한 것을 기자한테 보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되면서 인터넷에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당연히 뭐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지 예. 언론이나 아니면 전화 그것을 밝히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명희 기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한 부분이 AP 시험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간 것인지 아니면 토플이랑 탭스 점수로 간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김명희 후보자가 무슨 뭐 그거밖에 질문 안 한 것 같은 데 있는데 5개 질문하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 붙였어요.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야당 최고위원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그대로 질문을 했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전혀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동일한 내용으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꽤 있습니다. 어제. 그래요? 김명희 기자 말고도 여러 명 있어요.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자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최고위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자기도 조국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은 물어볼 가치가 있다 판단 본인이 하는 것인데 예.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김명희 기자한테 전달한 내용을 김명희 기자가 지금 그대로 질문했다고 하는데 예. 저희가 김명희 기자한테 전달한 내용 중에 반의 반도 안 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기자가 알아서 취재원에게 파악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제가 누구 기자한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정황은 아닙니다. 지시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네.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꼭 야당 최고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최고가 다른 데서 뭐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건 맞느냐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직접 기자간담회 바로 직전에 핸드폰으로 물어보고 그걸 답변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 제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거 얘기할게요. 아니냐.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그 AP로 그 대학을 진학했느냐 여부에 대한 부분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면은 제가 밝히긴 어렵지만 모 국회의원이 어차피 질의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를 뭐라 그러냐. 네.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 긴급히 언론을 소집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언론은 지금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야당이 축적한 자료들을 언론 기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받지 않고 사실상 임명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제가 전달한 내용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죠? 내용이 내용 문제는 전혀 되지 내용이 않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걸 왜 기자는 전달했냐는 건데. 아니요. 기자가 왜 물어봤냐는 왜 거예요. 그럼 물어봤냐고.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당 최고위원과 기자 간에. 무슨 커넥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내 대해서 질문 웃긴 게 내용에 뭐냐면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김명일 기자가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인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예. 그거는. 예. 근데 이렇게 논란에 뵀던 오르내렸던 기자들 이름을 검색을 하면 단독 기사들 되게 많이 쓰셨던데 예. 자기 스스로 지식도 많이 있으실 제 텐데 말이요. 왜 남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아까 5개 질문을 김명일 기자가 했고 그중에 마지막 것을 제가 이건 확인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그럼 김명일 기자가 앞에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단독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간담회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성토를 했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그 질문들을 갖다가 뒤에서 안 했어요. 앞에서 했어요. 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왜 뒤에서 합니까 그런 거를? 아무튼 그렇게 그 험담을 했던 그 간담회에 그렇게 관여를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그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아주 짧은 시간만 주고 준비하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 형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저는 간담회 한다 그러면요. 최대한 기회를 살려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오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앞으로 지금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오늘 주광덕 의원 등이 공개한 내용 같은 것들, 이제 뭐 여권에서는 입수 경로를 밝혀라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그 손가락을 가리키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반향이 있을 내용이다. 적어도 20대쯤 되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입시를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국 후보자가 꼭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물어보라고 했던 부분 AP 시험 성적 관한 것들도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앞으로 꾸준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불리하게 움직일 것 저는 같습니까? 전혀 유리하게 움직일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두 분. 전혀 반대로 보는데 예. 어제 그걸 보면서 결국 기자들이 하는 게 본인들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언론사를 보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해서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답변하는 게 뭐 저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예.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사실은 담담하게 막힘이 없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우호적으로 뭐 100%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조금 나을 것이다. 많은 측이 사실은 임명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예. 여론이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이 사건도 아니죠.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저께 저기 강남 어디서 밥을 먹는데 젊은 커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청문회 간담회를 이렇게 보더니 뭐야 임명한 거야? 뭐야 무슨 염치를 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저기 펀드 투자한 거 기부하던가. 그러니까 임명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펀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건 말건 국민들이 더 자세히 이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어찌됐건 더 나빠지건 좋아지건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저 늦게라도 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열어서 빨리 좀 예.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 횡행하는 가짜 뉴스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한영외고에서 내신이 1등급이었다. 뭐 1% 안에 들었다 이런 식의 예. 유언비어도 있어요. 그리고 탭스 성적이 대학 지원 시점에 900점이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전원 지원 시점의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고대 입시 시절의 것인지는 확인되지도 않고 있고 예. 그거 외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애초에 확인 안 된 정보인데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제 방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 같은 것들은 조국 후보자가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지금까지의 그 후보자 측 지지자들이 해명하고 있던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청문회 강성범 씨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어야 된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열어야 된다 보고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을 4일 정도로 이제 짧게 잡으셨지만은 그거는 뭐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혹 해명이 잘 되지 않고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라는 것에 힘이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건 대통령께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칙인데 이제껏 전례를 봤을 때 끝까지 또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트집을 잡더라도 계속 끌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뭐 책임의 소재는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여당에서는 합의만 되면 오늘 당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일단 했네요. 좀 지켜봅시다. 오늘 내일은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부산 자유한국당의 부산 집회였었죠. 장애 집회. 나경원 원내대표가 광주일고 정권 발언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조차 지금 21세기에 또 지역 감정 자극이냐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말고 박성중 의원이 아내 관리도 못하냐 청문회장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정가비훈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아직 결혼 안 하셨냐 출산이 중요한데 출산율이 우리나라 말아먹는다. 우리 후보자처럼 훌륭한 분이 그거 다 갖췄으면은 100점짜리 후보자인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회해달라. 이럴까봐 법무장관 청문회도 못 여는 거 아닐까요? 예, 다시 자유한국당이 막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 논란 이전보다는 좀 오른 입장이고 여당 지지율은 좀 빠진 입장인데 다시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저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 파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80년대 운동권 모습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내 관리도 못하나 뭐 출산만 한 100점 이런 거는 저는 이거는 조선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발언이고 그렇죠. 특히 뭐 지역감자 광주일고 이런 부분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도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 뭐 영포 정권이다 이런 말 들으면 비판받았을 때 강하게 조목조목 반발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지금 뭐 호남 인사들을 중용한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려면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이 뭐 서울에 25명 중에 24명이 호남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완전 궤가 다르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나 이런 정리를 참 잘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다. 그리고 이거 못 고치면은 앞으로 총선 앞두고 이런저런 설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정보력이 민주당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나 이렇게 막말할 때 보면 그 보수 유튜브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걸 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광주일고 정권이다. 이것도 구구 사이트에서 거기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제대로 정보 취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을 과거부터 봐온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최근에 어쨌든 뭐 수석 대변인부터 이런 발언들이 나경원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 조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취합할 때 좀 체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그게 누구인지까지 들었는데 사실 그 나경원 대표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좀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조언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얘기 이렇게 하면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제 딱 지지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아니 얘기를 본인은 했겠죠. 정작 종잡고 출마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득이 안 되는 형태의 발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나경원 대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재살 깎아먹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이 얘기는 뭐 경상도 쪽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나 뭐 이거 듣는다고 봐야 경상도 쪽에 좋아할 것보다 호남에서 싫어할 게 더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왜 내가 여기 알겠습니다. 비서로 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이제 아내 관리도 못하냐 이 말은 이제 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질문할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아니요. 아내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쪽에다가 기부금을 낸 거죠. 네. 기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편향됐다. 그러니까 좌편향, 소위 말하는 좌파 단체만 기부금을 낸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얘기는 예. 하면 되는데 왜 표현을 아내 관리를 못하냐, 출산만은 100점이냐. 그러니까 아내 관리를 못하냐 이거는 전형적인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남녀 그런 젠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사실은. 인간이 못난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보다 그 후보자가.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아내는 말 관리하는 게 조심하셔야지. 아니에요. 아내가 관리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민족문제연구소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자신들을 이 편향적인 단체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모르겠네요. 아니 원래 모든 시민단체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 모든 단체는 편향적입니다. 예. 그 편향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친목 모임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예. 나라의 세금으로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 단체들이 활동 목적에 맞게 지지자를 모으라는 뜻인데 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데 왜 그걸 매주 청문회 자리에서 문제 삼는지 뭐 알겠습니다. 이적 단체도 아니고 예. 오히려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초만 드릴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 이런 거로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파행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가 많이 안 되면은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하는데 뭐 큰 문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검하자 그러긴 뭐하고 대신 국정조사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국회는 그대로 가고? 뭐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약간 파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기국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파행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